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1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대표의 취약증 공략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이상희 위덕대학교 부총장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무성 대표 핵 보유국 이 발언,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핵 보유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핵 보유국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겠지만, 이것이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무게감을 좀 더 가볍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전략적인 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단서를 달았어요.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북이 핵에 대한 발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 보유고 간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과 미국을 중간에 두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는 AIB에 대한 투자 개발에 참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사드로부터 도입이 돼야 되는데, 네.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국가적 실리가 있느냐에 대한 따져보면은 결국 안보적 측면에서 사드에 대한 부분은 수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만큼은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아니다라는 거죠. 핵 보유국이 있다 아니다의 문제는 핵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적인 전략 포인트입니다. 핵 보유국이 있다, 핵 보유를 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핵 보유자 핵 감축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핵 감축 협상.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비핵화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비핵화 협상을 해왔습니다. 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라늄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단시킨다든지 또는 무슨 핵 시설하다가 파괴한다든지 등등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핵이 서너 개 있다, 대여섯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에서 의견을 모은 적도 없고, 네. 정부 여당의 공식 안도 아닙니다. 그럼 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사드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사드에 대응해서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사드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북한 핵무기가 없는데 사드 배치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마음이 없는 얘기냐? 오랫동안 김무성 대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미국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수를 집결하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때는 지금은 종북 문제를 가지고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 문제의 정당성을 옹호,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잠깐 발이 빠졌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의 레토릭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따져서 어떤 극단적인 순간에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핵 보유국에 대한 인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인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순간에 한미일 공조 체제라든가 이런 국제 질서 자체가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적을 했다시피 이분은 한 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으로서 안보적 관점에서 사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게 이제 마이크 앞에서 즉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안보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고취하는 차원에서 네. 아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다는 부분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짚어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정부를 조금 더 우회적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이게요, 조금 우리가 좀 무게 있게 봐야 될 것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상 핵 보유국 아니냐. 사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사실상.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발언하면 이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한미 간의 네.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중국과 육자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육자담은 비핵화 협상이에요. 핵무기를 없애는 탄핵 협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육자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죠. 아차 싶은 겁니다. 파장이 커지네. 그러면은 인정이 아니고 간주한 거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발언 일종의 되는 좀 거죠. 치고 빠지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뭐 비중 있게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를 든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파장이 있겠죠. 네. 있는데 일종의 그 지난 회의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 후에 발을 뺐던 거하고는 조금 느낌은 없지 않아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간의 입장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본다 그러면은 예. 이 부분은 정부의 그런 사드에 대한 수용 움직임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여야 대표 아무래도 한 달여 남은 이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취약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좀 만나러 갔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보 관련된 행보를 좀 했단 말이죠. 먼저 이 김무성 대표의 젊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준석 선수라는 또 젊은 보수가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공략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제일 약한 고리가 젊은 층이죠. 뭐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대체적으로 그렇죠. 몇몇 의원들 빼고는 젊은 층으로부터는 뭐 거의 뭐 냉대를 받는 분위기가 관이 아니죠. 네. 재보선을 앞두고 집권당 대표가 젊은이들 찾아가는 모습은 좋고 또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 또 대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 현장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뭐 반대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설전도 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젊은이를 찾아가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재보선도 있습니다만 또 크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대선 주자잖아요. 이번 기회에 네. 자신의 대선 주자로서의 반대를 좀 더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젊은 층이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면 님도 보고 뽕 뒀다는 그런 심리로 젊은이를 찾아가는데 글쎄요. 좀 분위기는 파격적인데 조금 젊은이에 대한 맞는 정서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황당한 얘기도 나오고요. 사드 얘기하다 보니까는 북한 핵 보유국 얘기도 나오고 또 실수하면 말을 바꿔서 뒤에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권당 대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젊은이들 앞으로 안 모입니다. 당신 말해본 대로 또 실수하면 또 다음에 날 또 발 뺄 것이고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만나는 건 좋으나 네. 좀 준비도 좀 탄탄하게 조금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은 좀 더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만큼 대가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비판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들과 만나는 것은 있어서 좀 밝고 젊은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 쇄신에도 좋고 당의 이미지도 좋고 또 역시 당의 외인 확대도 좋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일종의 한순간에 그치는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면 더 좋다라는 것인데 너무 퍼포먼스적이고 이벤트적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좀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보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벤트라든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실상 그에 대한 상징성을 획득을 하고 그 확보된 상징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걸 또 동력으로 이용해서 정책으로 집행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그립낌 없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외인 학당도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이제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네. 끊임없이 이제 제기한 화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의 혁신과 개혁이었어요. 예. 보수의 혁신 개혁 자체는 지금 야당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들고 나온 화두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안고 있는 어떤 수구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 자체가 상당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물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해서 이미지 리더십을 많이 봅니다. 네. 이미지 리더십을 보는데 과연 김무성 대표의 겉으로 드러나는 선입견, 국민적 선입견이라든가 이미지 리더십은 어디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치 환경 자체가 상당히 정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미지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좋게
국민들한테 또는 대중들한테 어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하고 자주 교통을 한다 이런 거는 전술적 측면에서는 예, 김무성 대표의 상당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의 행보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젊은 층하고 공감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야당 문재인 대표는 어르신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경로당 많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어른들하고 막기도 한잔 하고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열심히 간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지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서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안철수 의원 봐보시죠. 젊은이들하고 그렇게 엄청난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자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어떤 말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또 내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중요한 거거든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에 젊은 층하고 상당히 멀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2배, 3배 더 하고 가야 돼요. 옷 잘 입혀서 가서 노래하고 하는 건 진짜 좋아요. 노래도 하나 수보가 했는데 그 못지않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김무성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네. 네. 다음에 대선 주자 맞네.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모처럼 하는 김무성 대표의 제목이 청춘 무대. 김무성 대표가 무대지 않습니까? 네. 청춘 무대 조금 더 빛이 나게 좀 탄탄히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얘기해 보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한 이후에 도주했다라고 네. 하면서 명시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는 부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과거 지난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안보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카드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새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안보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부분, 그다음 경제 정당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새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었죠. 그래서 노인층들이라든가 이런 데로서 외인 확대가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다는 부분이 문제점이었는데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침 대한 부분은 대단한 발전을 봐야죠,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가지고 외인 확대를 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천안 폭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동안 이 문재인 대표의 당 대표가 2월 8일 날 당대표 설치되면서 이제 비난을 받아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이 외인 확대, 즉 야당의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인 확대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데 뭔가 쇼로 비치고 이벤트를 비치고 이러기 때문에 야당의 정체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야당의 대표로서 야당이 어떤 길로 가겠다는 것을 선언적 의미를 하라라는 것이 대중의 지적이었습니다. 비판 여론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천안함에 대한 폭침 부분을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선언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 키워드가 경제입니다. 그렇죠. 경제 정당 아니에요. 경제 정당을 가는 건 좋은데 조금 뭐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보입니다. 안보. 그럼 다 좋은데 당신들 안보는 뭐냐 할 때 항상 안보로부터는 집권당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왔거든요. 예. 또 더더욱이 이번 재보선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맞물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또 거기다가 종북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럴 때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안보 행보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방어 전략 측면에서 우리는 안보 무능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도 안보는 새누리당과 똑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세적으로 그러면 천안함 사건을 인정한다. 인정하면 이건 결국 뭐냐면은 아니 북한에서 잠수정이 내려와가지고 어리를 써가지고 배를 두 조각으로 만들어내고 북한하고 도착할 때까지 군당국 뭐 했느냐 말 되잖아요. 군당국 뭐 했습니까? 그렇게 무능한 군이 어디 있습니까? 서해를 내려와가지고 어리를 쏘고 터뜨리고 도저할 때 아무도 모르는. 이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보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앞으로는 네.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봐보세요. 사드 문제, 내년 총선 상당히 이슈가 될 거요. 다음 총선 상당히 이슈가 될 거요. 그러면 사드가 문제되면 한미동맹, 남북 문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분야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대표는 사전에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못지 않는 안정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자연의 안보 행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변질이 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적 개념은 안보의 가치에 그 비중이 굉장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야당의 정체성, 그 야당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보수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의 논쟁이 사실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가져다 주는 이제 외인 학부의 행보 자체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일부의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가치를 버리고 일종의 우클릭을 하겠다는 것이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이 야당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고 지적이었는데 이 천안에 대한 폭침에 대한 사건 자체가 이게 폭침을 규정한다 그러면 안보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럼 방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앞으로 상당한 문제들이 안보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4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보수적 가치를 염두에 둔 안보적 가치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거나 문재인 당대표는 어쩌면 잘못되면은 비판론자들로부터 당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상당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차기 대권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어그러지는 그런 형태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적 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히 진일보하는 그런 형태다. 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논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럼 새 정책 가야 될 아이덴티티에 대한 좌포, 이념 좌포의 규정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논란이 소위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에 혼란이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동영 전 고문이 관악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는 어려워도 1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동영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민 모임입니까? 거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상징적인 인물이고 어쩌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국민 모임이 새로운 야권 지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동영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그냥 구경만 한다? 아무것도 없이 아마 그쪽에서 국민 모임 쪽에서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나설 거는 충분한 의미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문제거든 이거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또 잘하면 당선까지도 저는 기대 못할 바는 아니다. 왜냐면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당이 약해요 후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더 인지도가 더 높아요 보니까는. 저기 현역 의원 출신도 하나 있고 또 변모 씨도 있고 지금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정동영 고문이 나면 오히려 우뚝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일당선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남들 존재감을 보여주면은 내년 총선 때는 상당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가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새 정치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국민 모임의 어떤 그 대표격으로 있고 이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노린다 그러면은 드라마틱한 일이 없으면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악을 출마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승부수를 끈져야만이 만약에 여기서 어디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의 그 자체는 그냥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이상희 위덕대학교 부총장 박상병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